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사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사표라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서랍 속에 한 장씩 품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표 쓰는 게 요즘 트렌드가 된 시대입니다. 도대체 사표가 왜 트렌드가 되었을까? 사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 겁니다. 먼저 미국에서 대퇴직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2021년 5월에 만들어진 명명된 말인데요. 이때부터 미국만 쓰는 게 아니고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해서 쓰는 말입니다. 도대체 퇴사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앞에 그레이트를 붙여가지고 퇴사의 시대를 얘기하느냐. 미국에서 여기서 말하는 퇴사는 해고, 계약 종료 이게 아닙니다. 퇴사는 말 그대로 내가 관두는 거잖아요. 자발적인 퇴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퇴사율의 추이입니다. 작년에 2021년 보시면 4월 달에 한 399만 명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는데요. 보시면 연말쯤까지 해서 한 달에 450만, 430만씩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세요. 퇴사율로 따져봤을 때는 3%까지 갔습니다. 저 3%가 왜 대단하냐? 미국에서 이 통계 작성한 이래로 3%는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길래 팬데믹인데 이렇게 퇴사를 많이 할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작년에 잠깐 기간으로 봤다면 좀 더 넓게 볼게요. 그 이전하고 좀 봅시다. 위기가 생겼을 때, 재난이 생겼을 때와 퇴사는 또 연결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금융위기 이런 위기가 생기면 퇴사 안 해요. 안 나가려고, 가급적이면. 내가 잘릴 수는 있어도 굳이 내 발로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위기가 해소되고 뭔가 좀 화랑새다 하면 또 나갈 수 있죠, 많이. 근데 이 흐름을 보세요. 닷컴 버블일 때,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일 때, 버블이 있을 때는 퇴사율은 쭉 떨어졌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게 좀 웬만큼 해소가 되니까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때 또 퇴사율이 확 떨어지죠. 안 나가요, 밀어내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웬만큼 해소가 되니까 다시 쭉 올라가요. 팬데믹 때 보세요. 팬데믹 되자마자 퇴사율이 확 떨어졌어요. 꽉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팬데믹이 안 끝났잖아요. 다 추스러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2020년부터 퇴사율이 계속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퇴사율이 올라간 건 역대급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면 위기예요, 분명히. 이게 위기일 때 왜 관두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대퇴사, 그레이트라고 쓰는 건 너무 오바다. 그래봤자 3%다. 30%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3%인데 이거 너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3%를 달성했다 보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그레이트를 붙이건 말건 핵심이 뭐냐? 나간 이유입니다. 왜 자발적 퇴사가 팬데믹 기간 중에 많아졌을까 합니다. 이유를 제가 쭉 한번 봤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 또 세세한 이유가 더 있겠죠. 있는데 큰 이유 먼저 보자면 코로나 팬데믹 두려움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감염자가 2020년부터 어마어마한 숫자였었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공간에 대한 기피 때문에 일을 좀 관두기도 하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던가 공간이 폐쇄되는 거는 일반 회사만 폐쇄됐겠습니까? 양육시설도 폐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 양육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애를 맡기고 일을 하러 갈 텐데 일을 하러 못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원격 근무가 됐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원격 근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퇴사도 많이 한다 이거죠. 또 거기다가 원격 근무가 또 엄청 늘었죠. 원격 근무가 증가하니까 원격 근무를 해보니까 원격 근무가 좀 좋고 편한 건 거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왕이면 원격 근무가 잘 되는 회사로 또 옮겨야지. 원격 근무를 해본 사람들은 원격 근무가 더 잘 되는 회사로 또 옮기고, 원격 근무를 아직 안 하는 회사들은 그거 되는 회사로 또 옮기고. 그러니까 원격 근무가 되는 이 이슈가 내가 옮겨야 될 회사를 관둬야 옮기는 거니까 이유가 또 되는 건 거죠. 거기다 일에 대한 본질 고민을 합니다. 이건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일을 왜 해야 될까? 돈 벌려고 하는 건 하는 건데
내가 굳이 돈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가치에 대한 부분 자꾸 생각하면서 점점 노동에 대한 가치, 내 미래, 내 비전, 일 이런 부분을 자기의 중심에 두고 많이 설계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당위성 때문에 힘들어도 내 적성에 안 맞아도 이랬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게 좀 많이 바뀌었죠.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 왜 커졌냐? 전 세계적 재난인 거죠. 미국에서 이런 재난을 겪어보니까 아니 내 인생 뭐 몇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내가 지금 인생에서 내가 가족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고 하고 싶어도 좀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재미없는 일 계속 해가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또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기 은퇴, 요즘 파이어족이라 그러죠. 금융, 이 재정적인 부분이 일이 좀 확보가 되고 독립이 되면 좀 조기 은퇴하겠다는 겁니다. 정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쯤 나갈까를 내가 얼만큼 벌면 나갈까라는 계획으로 세워두는 건 거죠. 얼마의 돈이 있으면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좀 괜찮겠다 싶은 그 목표 액수. 이게 도달하면 과감하게 관두고 노는 건 거죠. 조기 은퇴는 미국뿐이 아니죠. 전 세계적 화두가 된 거죠. 이게 일에 대한 본질을 고민하면서 나왔던 화두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또 증가한 게 투자였었어요. 팬데믹 기간, 팬데믹 되자마자부터 팬데믹 2020년, 2021년까지 미국에서 주식은 어마어마한 성장세였어요. 주식뿐이겠습니까?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NFT도 마찬가지고, 점점 투자할 거리도 굉장히 많았고, 그 투자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기대치라는 것이 10%, 20%가 아니잖아요. 이 기간 동안 글로벌 대기업들, 조그만한 신생기업이 10배 오를 이 정도가 아니고, 미국의 최고의 대기업들이 몇 배씩 오르고 이럴 거였었으니까. 그럼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의 투자금에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니까요. 내가 회사를 관두고 조기 퇴직할 명분도 생긴 건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직업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재밌겠다고 생각하는 건 거죠. 회사 열심히 다녀가면서 하루 종일 일하느니 내가 잠깐 투자하고 그 외 나머지 내 시간 가지고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일을 바라보는 관점 변화가 자꾸 생기는데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환경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긱 노동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음식 배달을 전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업 있으면서 직장 다니면서 퇴근 시간대 하나 갖다 줄게, 주말에 몇 개 갖다,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였으면 그런 크리에이터로 활동해서 컨텐츠로 돈을 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졌죠. 이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회사에 진득히 붙어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거나 주급을 받는 이 행위들, 이걸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고 원격 근무에 대한 태도도 많이 바뀌고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 투자 연령대가 점점 줄어들면서 20대 투자 굉장히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흔들이 많이 나오겠죠. 요즘 서점에 가시면 퇴사, 사표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보면 놀랄 거예요. 제가 네이버 책에서 사표, 이 퇴사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책 제목에서 퇴사가 들어가는 책 제목이 2373권 나옵니다. 엄청 많죠. 이 중에서 상당수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2020, 2021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표에 관심이 많이 커졌냐? 사표를 공부해가면서 쓸 거냐? 이게 바로 일을 바라보는 본질의 변화, 내 노동의 가치의 변화, 내 인생의 관점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회사 월급 계속 받아가면서 평생 한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이게 내 인생에서 진짜 최고의 가치일까? 이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태도 변화로 퇴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졸업이라고 자꾸 바라보는 거죠. 내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더 좋은 데로 진급하려면 중학교 가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가야 되는 거고 점점 그걸 지나서 내가 성장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갔던 회사도 여기서 이만큼 배우고 또 그 다음 딴 데로 가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이 사표를 만약에 마지노선 끝나는 거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사표 쓰면 세상이 막 험하고 이런 얘기 했다면 지금은 사표 졸업하고 나에게 더 새로운 시작, 더 나은 시작이 있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책을 볼 수밖에 없죠. 보시면
밑에 여기 노란색 그래프는 2010년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건 2020년입니다. 10년 차인데요. 이거 잡코리아에서 이 직장인들 경력 연차별로 이직 횟수를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10년 전과 그 이후에 10년 동안 봤을 때요. 2010년에는 전체 사람들이 평균 한 2번 정도. 이게 10년 차까지 봤을 때 평균 2번. 그러니까 10년 차가 2.9회고 1년 차는 0.9회였었어요. 근데 2020년으로 한번 이걸 조사해 봤더니 1년 차 신입사원이 1.8회. 그리고 10년 차는 4.0회. 확 늘었죠. 이거는 신입사원들만 사표를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연차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퇴직을 바라보는 관점, 이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에는 사표, 퇴직, 조기 퇴사 다 합친 이 퇴사라는 키워드하고 이 파이어족,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족만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네이버 트렌드에서 검색어 트래픽 가지고 비교해 봤는데 퇴사에 대한 관심도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로 2016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한 5년치를 봤더니 계속 비슷해요. 퇴사에 대한 관심도는. 근데 퇴사 중에서도 파이어족에 대한 관심, 조기 은퇴에 대한 관심은 거의 팬데믹 기간에 가깝게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이게 전체 연령대고요. 이게 25세에서 44세 사이니까요.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은퇴에 대한 생각도 좀 높아질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파이어족에 대한 관심도가 전체보단 조금 더 높아졌어요.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사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퇴사를 언제 할 건지, 어떤 관점으로 퇴사를 바라볼 건지, 조기 은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안 맞아서 조기 퇴사를 못 할 수는 있어도 생각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흐름에서 또 주목할 사람들이 지금 신입사원들이죠. 신입사원들은 퇴사를 얼마나 하느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10년, 2012, 2014, 2016까지 쭉 본 건데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지금 관둬요. 1년 안에.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가 이렇고요.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32.5% 요거는 전체 기업 중에서 300인 미만이니까 좀 작은 기업 얘기하는 거고 9.4는 300인 이상이니까 소위 우리가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대기업마저도 10명 중에 1명쯤은 관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사람이 내서 조사한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최근 4년간 보시면 26, 31, 26, 28 거의 10명 중에 3명 가까이입니다. 꽤 많죠. 어떤 쪽에서 조사를 했건 간에 10명 중에 3명 정도는 회사를 신입사원인데 1년 안에 관둡니다. 이거 우리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니 애들이 일하기가 싫어서 그런가? 아니면 취직이 너무 쉬워서 그런가? 아니잖아요. 취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최소 몇십 군데 지원해야 하나 될까 말까인데요. 근데 지금 이게 민간 기업이라면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엄청 관둬요. 지금 공무원 중에서 5년 미만 퇴직자,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가 2020년 기준으로 9,000명 단위까지 갔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가 이렇게 딱 만들어서 발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계산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기까지 2019년까지는 어떤 국회의원이 이거 한번 달라고 그랬던지 이쪽에서 표를 만들어준 게 있어가지고 쉽게 구했는데 2020년 거 보니까 5년 미만 단위까지는 있는데 이걸 1년 미만 단위까지는 통계에 사실은 노출하는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또 뭘 해봤냐. 5년 미만 퇴직자 중에서 나이가 18세에서 29세 사이인 사람들, 요 사람만 한 2,500명쯤 됩니다. 요 사람들 중에선 1년 안 돼 관두건 2년쯤 관두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니까 많죠. 의외로 공무원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공무원 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길게 한번 일하겠다 이런 마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이 관둬요. 공기업도 그렇고요. 민간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끈겼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만 회사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레이지 퀴트, 이 분노의 퇴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시아권에서 유독 이게 많이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선 미국이나 유럽에선 그 전부터도
젊은 사원들이 조직 권위에 복종하거나 조직의 상사들에게 복종 이런 태도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선 그나마 이런 태도가 많았었습니다. 한국 아주 심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태도의 변화가 많이 생긴 겁니다. 아시아에서도 20대, 30대들이 더 이상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조직에서 부당한 일이 생기거나 상사가 좀 뭐 못하거나 아니면 상사가 일은 못하는데 월급은 더 많거나 이걸 못 견디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건 엄밀히 따지면 분노의 퇴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 키워드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단어는 아닙니다만 게임에서 쓴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우리 한번 주목해야 될 일인 게 왜 주목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세대 갈등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이 조직마다 있습니다. 근데 세대 갈등으로 퇴사하는 사람 중에서 세대별로 보자면요. 왜 유독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거의 85%겠습니까? 세대 갈등으로 나간다면 세대 갈등은 뭐 얘들끼리만 겪는 것도 아니고 여러 세대가 같이 갈등을 겪었다는 얘기인데 왜 유독 얘들만 나가겠습니까? 힘이 제일 높잖아요 사실은. 세대 갈등을 겪어서 조직에서 힘이 높고 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굳이 안 나가도 되죠. 왜 힘없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조기 퇴사,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어족하고 완전 다른 거죠. 파이어족은 내가 웬만큼 돈 벌어서 더 이상 일보다도 날 위해서 살겠다 이거라면 지금 조기 1년도 안 돼서 관두는 이런 사람들은 그 비전 때문에 관두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 조직이 날 얼마나 힘들겠으면. 여기서 일하는 게 힘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간다고 해서 다른 일자리가 바로 대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합니다. 퇴사자 중에서 일찍 퇴사하는, 세대 갈등으로 퇴사하는 젊은 직원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다는 거, 이건 조직에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부분입니다. 조직은 늘상 새로운 타자가 계속 등장해줘야지 지속적으로 조직이 커지잖아요.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계속 안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장을 못 해주면 5년 뒤, 10년 뒤 조직은 더 늙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세대 갈등으로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이거 누가 손해겠습니까? 나간 사람이 손해겠습니까? 나간 사람도 뭐 손해볼 수 있겠죠. 가장 큰 손해는 조직이 봅니다. 조직의 상사들이 보고 리더가 봅니다. 이래서 기업들에선 나가는 사람들이 뭐 일 못해서 나가거나 딴 이유로 나가는 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것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나가는 거는 조직이 바꾸면 되잖아요. 퇴사의 시대입니다. 퇴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퇴사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회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과거 사람들에게는 회사 자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사표는 뭔지,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나에게 사표, 나에게 퇴사는 뭔지, 우리 조직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지. 대퇴사의 시대, 대퇴직의 시대라는 말이 미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계속 통용이 되고 있고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만 왔다면 이 위기를 겪고 생명에 대한 것도 생각해보고 뭐 자연도 생각해봤더니 내 인생 이러고 그냥 계속 하루하루 복제하듯 반복만 해서는 재미없으니까 다른 거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 요즘 뭐 긱 고용도 그렇고 크리에이터 활동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퇴사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기업에서라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앞으로 퇴사에 대한 화두, 퇴사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